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경제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같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1% 상승한 28,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21% 상승한 1,86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58% 상승한 0.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8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해서는 0.41% 상승했지만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했죠. 일주일 전 대비 28% 상승한 0.0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5.9%, 18.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 59%를 나타내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S&P 500,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파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뜻이죠. 이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마이너스 0.47% 하락한 모습. 이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4% 하락한 1,31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캐치빅 글로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금 하나 필요 없이 40달러의 증정금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가입만 하셔도 5달러를 지급해 드리며 KYC 인증을 받으시면 추가 10달러, 이렇게 15달러를 받은 15달러로 한 번 거래를 하시면 20달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 35달러죠. 여기에 이 캐치빅 글로벌 지갑 주소로 소액을 입금만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5달러를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40달러, 하나 약 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참여는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지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이죠. 간만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호주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호주 중앙은행 RBA의 경우는 이날 정례 금융정책 회의를 열어서 이 기준 금리를 인상과 동결 예상이 엇갈린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5월 이래 10차례 누적으로 무려 350bp 오른 끝에 11회 만에 인상을 멈추게 된 것인데요. 현재 호주의 기준 금리는 2012년 5월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앙은행은 그간 금리 인상이 경기와 인플레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금리 인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제껏 350bp나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이 금융 정책에는 시간 차이가 있고 금리 인상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호주 중앙은행의 설명입니다. 이 3월 이후의 경우는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이후 FOMC에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25bp 인상, 이번 4월 호주의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 다음 달이죠. 5월 열릴 이 FOMC에서 과연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이에 따라 자산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에서 예상치와 같거나
보다 하회를 한다면 이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잠깐의 축배를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이죠. 이 도지코인의 경우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 새벽에 트위터 로고가 도지코인으로 바뀌면서 폭등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24시간 기준 25%에서 28% 이상 상승하며 트위터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까지 더해지며 난리가 났는데 이제 2021년 한때 1달러를 목전에 두고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도지코인의 상승은 이 투자자들에게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죠. 이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충분히 도지코인의 상승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코인 생태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관련 언급과 기이한 행동은 도지코인 시세를 억지로 조작하려는 모습으로 비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도지코인 홀더인 것은 사실이죠. 자신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도지코인 시세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투자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이유로 2,580억 달러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 도지코인 홀더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던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2021년 2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후로 이 도지코인은 계속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결제할 수 있는 제2의 크립토커런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테슬라 굿즈 정도를 살 수 있는 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하고 비트코인과 더불어 도지코인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불안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도지-1이라는 프로젝트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장엄했지만 쉽게 말해 2023년 소형 위성을 달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죠. 이 도지 투더문을 외치던 이들의 바람을 실제로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간 하락한 도지코인으로 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자신의 신념을 담아 소수의 코인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런 코인은 대개 메이저라고 불리며 비트코인의 P2P 결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XRP의 글로벌 송금과 같이 꽤나 지속적인 슬로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반면 잡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코인도 그냥 돈 넣고 크게 차익만 내면 된다라는 부류도 있죠. 이제 뭐가 되었든 돈만 벌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좋습니다. 다만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펌핑을 하는 것은 크립토 생태계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오기 마련인데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현재 3월 안으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했던 XRP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이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 제레미 변호사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 날짜에 대한 지나친 추측을 자제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스스로 만들어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장 XRP 투자자들이 제레미 오건 변호사에게 리플 소송 관련 질문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옆에 앉아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무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차분히 기다릴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XRP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한 궁금증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 또한 잊지 않았는데요. 이 스카이 XBT라는 트위터 리아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판사가 모든 것을 배심원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도 그렇고 XRP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소송은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게 전혀 없죠. 이 소송이 길어지면 좋아하는 것은 미 SEC밖에 없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는 얼마 전 리플과 SEC가 나올 수 있는 소송 결론에 대해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이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판사가 우려를 표명했던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결론은 리플사가 초기에 XRP를 증권 형태로 제공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나온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나온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더라도 2차 판매에 대해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최악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이제 존 디튼 역시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리플과 SEC의 소송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까닭은 SEC와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SEC는 규제 기관이죠. 규제 기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SEC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냥 큰 합의금을 내고 끝내는 식으로 그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어 왔죠. 하지만 리플사는 이미 ODL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송금뿐만 아니라 CBDC와 XRP 레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있었던 리플 스왈에서는 이 XRP를 기축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 미국이 크립토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동시에 성공하며 막대한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는 크립토 산업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규제가 없다고 망하게 둘 일은 아니죠. 다만 미국이 달러에 집착할 경우 영원히 이제 미래 자본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오히려 크립토를 품어야 하죠. 그래야 달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6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올 1월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던 이 코인 마켓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길을 모아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지표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지표를 해석하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유출량인데요. 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3,000개, 현재 약 가격으로 6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넘어서는 사이 빠져나간 것인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당수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통상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은 매도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의 행동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거래소로부터의 유출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홀딩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경험적으로 볼 때 실제 거래소 유출입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에서 크립토 관련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1,000유로 이상 익명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이 세계 각국
정부가 크립토 양성을 꺼려하는 이유가 자금 세탁에 있다 보니 유럽이 먼저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한 바 있었는데 이 한국의 트래블룰의 경우는 역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로 꼽히죠.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익명성 코인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이 라이트코인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익명성 기능이 추가되자 이 한국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CFTC의 바이낸스 고소 소식 이후 이제 나온 이후에 이 바이낸스에서 1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낸스의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배타적인 스탠스가 점점 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대해 2017년 중국 철수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이 미국의 반중국 정서를 바이낸스에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다시 한번 크립토 업계를 미서부 시대에 빗대며 더 많은 고소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4월 가격 대부분은 강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특히나 3월에 나왔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바이낸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빠르게 악재를 소화해냈습니다. 이렇듯 악재의 소화는 강세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코인마켓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느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이 펀더멘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4월은 역시나 상승 추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2023년 안에 조정은 찾아올 텐데요.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